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관리규약 이해하기. 관리규약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암호를 해독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관리규약 중에서 관리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던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바쁠 겁니다. 안타깝게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실 저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밤 12시가 넘어서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듣기 괴로우실지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은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 위탁사, W 위탁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관리규약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관리규약은 뭐죠, 여러분? 우리 단지의 법이죠. 우리 단지의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려면 알아야 하죠. 그래서 관리규약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회계 처리를 위해서 회계 처리 쪽하고 요 관리의 수입, 관리 비용 쪽 처리하는 방법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도라님, 관리규약의 관리의 수입 비용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해하는데 한 1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당신도 어렵소? 나도 어렵소? 답을 알려주세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 예산안이잖아요. 이 예산안에 보시면 관리외 수입 대비 관리외 비용 항목별 산출 명세서 이런 내용이 써 있죠. 거기에는 입주자 기여분, 공동기여분과 입주자 기여분이 있고 관리외 수익과 관리외 비용이 있죠.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 회차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위쪽에다가 저희 했던 그 영상을 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관리규약이랑 연관이 있어요. 여기 우리 관리규약 있죠? 이 관리규약과 연관이 있고요. 이 관리규약에 보시면 특히 63조, 이거는 그 경기도, 저 어디 거냐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표준관리규약을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단지에 따른 관리규약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볼 때 이걸 보기 전에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판도라님, 예산을 짤 때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도 넣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넣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50조 예산 편성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 편성 지침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라고 있죠. 세입세출에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 있죠? 세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 세출은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는 세입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여러분? 세입에는 관리수입과 관리외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세출은 관리비용과 관리외비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수입과 관리외수입과 관리외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 처리, 제가 이거는 경기도 거를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 제1항 1라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이런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잡수입은 누구 거냐? 구분 소유자 겁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관리규약에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자와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2%나 3%의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구 거죠? 입주자, 소유주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입주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입주자인데 라고 전세입자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전세 입주자도 근데 이거는 이제 공동회계 처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는 소유자를, 사용자는 뭐 전세입자, 월세입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잡수입의 집행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에 의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원래 구분 소유자 거다 잡수입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등의 회계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0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및 사용료는 뭐예요, 여러분? 잡수입으로 관리비나 사용료로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어떤 분들은 잡수입으로 그 관리비 써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입주자는 누구라 그랬죠? 소유자. 자,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입주자 기여분 여기 밑에를 한번 볼까요? 요 입주자 기여분이에요, 여러분. 하자보수 이사 수입, 장기수선 이자 수입, 중개기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 이 부분이죠. 자, 이거를 풀어서 어떻게 얘네는 얘기를 했느냐. 여기 밑에 있죠, 여러분. 중개기 설치,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이게 뭐라고요? 장축 이자 수입, 하자 이자 수입이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적립에 기여한 이 잡수입은 결론적으로 어떤 걸로 적립을 해야 되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래요. 그래서 저희가 적립을 수입해서 이자를 빼고 그 법인세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잉여금 처분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한 겁니다.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후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의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하자소송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30조 2항의 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30조 2항은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에 보시면 잡수입은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주자 건은 그 2월 이익여금, 단기순이익이나 2월 이익, 그 단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2월 이익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거. 그건 어떤 거죠,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부분이죠. 뭐뭐 있죠? 이자 수입, 주차 수입, 승강기 수입, 알뜰 시장 수입, 광고 수입, 재활용품 수입, 정기검침 수입, 연체료 수입, 부가차익, 인자리 안정자금 등 등등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즉, 입주자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공동기여 수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기여한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의 예산 금액의 40% 이내에서 제4항 각 호의 용도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지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선 지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밑에가 우선 지출 비용이고요. 요 위에는 여러분 입주자와 사용자가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근데 여러분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 조금씩 지역마다 약간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위쪽에 요 중개기부터 요 1, 2, 3은 입주자가 기여한 거고요. 1번부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가 기여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공동기여 수입이고 요 밑에 부분이 입주자 기여분.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공동기여 수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내용이 재활용품 판매에 발생한 잡수입, 알뜰 시장 운영에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 발생한 잡수입, 재활용품 수입, 알뜰 시장 수입, 광고 수입, 승강기,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검침 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그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의 잡수입 예상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항의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부가 고시한 41호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포함받아서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관리비 그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반대로 썼네요, 여러분. 비용의 발생은 이쪽이니까 잡지출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관리비 차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해라? 부과한 다음에 그 부가분에 대해서 관리비 차감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미부과 관리비. 우리 말일전표 이렇게 하잖아요.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이렇게 처리하죠? 이게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맘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기준에 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걸 얘기 드릴 때 제가 제 맘대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관리비 처리 기준이나 아니면 관리비 여기 내용에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지출 비용 이제 40%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비용 얼마, 주민자치 활동 비용, 투표 참여 촉진 비용, 층간소음 관리단 뭐 운영 비용, 정기 검침, 그다음에 소송 비용, 그다음에 커뮤니티 관리비 예비비, 그다음에 자문비, 그다음에 의결 입주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요 옆에 이 우선 사용 지출 항목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선 사용 지출 항목입니다. 여기는 제가 몇 개 안 썼지만 이거는 이제 각각 그 단지에 해당되는 항목을 써시는 거예요.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여기에 만약에 예비비라고 있으면 항목에 예비비가 있으면 우선 사용 항목에 쓰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 예비비 적립금으로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으면 이 밑에 예비비 적립금으로 했다가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4항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단지 있잖아요.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 비목, 지출 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비비 쓸 때 이건 입주자 대표의 의결 받아서 쓰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중요한 항목이 나왔죠. 아까 제가 설명을 여기 이걸 그냥 넘어갔는데 관리비 예비비 우선 지출 비용 중에 관리비 예비비가 있죠, 여러분. 우선 지출 비용 중에 관리비 예비비가 있죠. 이런 거는 예비비 적립금인가요? 아닌가요? 적립금 아니죠.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우선 지출 항목에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우선 사용 항목 예비비 항목에 넣으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비비가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규약을 보시면 경기도에는 7번에 우선 지출 비용 여기 이게 우선 사용 항목이에요. 이 우선 사용 항목 중에 예비비가 있죠. 7번에 관리비 예비비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관리비 예비비라고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예비비 적립금에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용 항목이 아니고 잉여금 처분에서 예비비 적립금 항목으로 적립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수입지 지출 계획을 입주자 대표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있죠. 다만 수익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 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적립 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린다. 여러분 여기 위에 보시면 예비비 이게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예비비 적립금으로 별도로 예치하라고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걸 밑에 쓰는다고 얘기했고요. 관리주체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액이 없어요. 하지만 경기도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책정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관리 비목에 대해서만 관리비 예비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에 대한 잡수입은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예산 때 하면 이 내용에서 결산 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만 승인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출 계획이니까 여기는 예산이겠죠. 지출 계획을 예산에 하고 그 다음에 승인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잡수입은요. 입주자 기여분과 사용자 기여분을 나누고요. 요거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그 입주자 즉 소유자분입니다. 잡수입은. 하지만 관리규약에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나누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3조인 관리비 항목 및 사용료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하자 관련된 비용, 하자 보수 청구,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하자 소송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기여분은 중개기 설치 임대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그리고 입주자가 기여한 나머지 수입들, 하자 그에 관련된 충당금에 대한 이자 수입, 그리고 장기수전 충당금에 대한 이자 수입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으로 대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그 결산할 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입입니다. 공동기여의 수입이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예상금액의 40% 이상 이내, 예상금액입니다, 여러분. 예상금액의 40% 이내, 지출금액 아니고요. 예상금액의 40% 이내에서 용도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그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공동기여분에 대한 수입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재활용 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게시 수입,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수입, 검침 수입, 그 밖에 입주자가 경집에 기여한 잡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그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그 나머지 100이라면 남은 금액이 100이 그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100이면 그 중에 그 40%는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기여한 수입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모두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 넣습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입주자 기여분에서 입주자 기여분의 수입 중에서 관리회 수입 빼기 관리회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장기수선 충당금에 모두 잉여금하는 것처럼 이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사용액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비용부터 이 9번 비용까지는 뭐냐? 우선 지출 비용입니다. 40% 앞에서 예산의 40% 내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죠? 뭐 노무인력 지원 비용은 원천 징수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일부 한다. 근데 여기서 관리비 예비비 이 부분은 우선 사용 지출 비용에서 관리비 예비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경기도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들어있지 않아요. 서울은 예비비 적립금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 혼합된 곳은 각 세대수에 비례해서 분배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얻으셔야 되고요. 잡수입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해요. 승인 받아야 한다. 즉 예산 승인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변경이 또 있을 때는 변경 승인 받아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립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곳에도 알리죠. 그렇기 때문에 각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관리규약, 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해를 어려워하시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우신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업무 대행, 회계 대행, 회계 점검하고 있고 회계 분리, 교육 업무 회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판매 및 예산 대행하고 있고요. 집합건물도 반드시 회계감사 대비해서 2022년분에 대해서 예산안 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집합건물 관리법, 그리고 관리규약에 여러분들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준관리규약 안 바꾸시고 그냥 쓰시잖아요. 있을 거예요.
자, 관리규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근간 예산안하고 격리직무 교육에 대한 영상을 에듀파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예산안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산안 강의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거기서 상세하게 인사 노무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집합 건물은 어쨌든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짜면 되니까 늦지 말게 짜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11월 30일까지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집합 건물은 12월 31일까지 일단 짜 놓으셨다가 우리 저희 집합 건물 관리단 회의 총회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뭐 인사 노무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입주하는 단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한번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격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이거를 찍게 된 이유는요. 지금 직무교육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소장님 거를 그냥 갖다가 쓰시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하셔서 판도라님이 실무교육에 관련해서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이 직무교육을 찍고 있습니다. 격리들의 진정한 직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교육은 모두 촬영했고 직무교육은 아마 11월 15일부터 촬영 들어갈 거고요. 11월 아마 중순 경에는 다 촬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에듀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